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젤라쌤이에요. 요즘 너무 더워요. 그쵸? 그 말은 여름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 여름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화장실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발달지연 아이들의 화장실 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화장실 훈련 왜 중요한가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기술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1번으로 나왔던 대답이 바로 화장실 훈련이에요. 아주 중요한 라이프 스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굿 뉴스는 발달지연 아이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보통 헤빗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해요. 헤빗 트레이닝, 즉 습관 훈련인데 이거는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만 잘 따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대로 잘 공식을 알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방법, 그냥 바지를 벗겨놔, 그냥 팬티를 벗겨놔, 계속 화장실에 데리고 가 하는 이 방법들이 물론 기본 틀일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아이도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걸 계속 지속해야 하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한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준비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를 잘 판단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생활 연령, 만 연령으로 한 2살 넘었으니까 3살 됐으니까 시작해야지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발달 연령, 즉 특정 기술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선행 기술들, 꼭 미리 갖춰야 되는 선행 기술이 무엇이 있는가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실 훈련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의학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혹시 이 약이 배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변비예요. 네, 특히 대변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변비가 있으면 거의 어렵죠. 물론 이 변비는 식습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혹은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든지. 하지만 이 식습관을 고치는 거는 또 하나의 아주 큰 토픽이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비가 있을 때는 약을 사용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아이가 이 약을 통해서라도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변을 본다라는 게 먼저 되면, 그러면 이게 대변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 기술 설명드릴게요. 1번은 소변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물이나 음료수를 더 자주 줄 거예요. 그래야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혹은 음료를 마실 수 있느냐, 이 기술은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잘 안 마시는 친구다 했을 땐 다른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일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쭈쭈바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도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아이가 소변을 이렇게 참고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저귀가 젖었는지 자주 체크를 하시면 얘가 한 1시간 동안은 기저귀가 뽀송하게 있을 수 있네 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바로 아이가 방광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비록 표현 언어가 잘 안 돼서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쉬 마려워요, 혹은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해요 라는 말은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얘가 방광을 조절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선행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화장실이라는 장소 자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소리에 예민한 친구들, 물소리도 많이 나고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환풍기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를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소음을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향이나 냄새가 아주 많은 곳이죠. 손세정제, 비누 냄새 혹은 린스, 샴푸 다양한 그런 소 종류들이 보통 향을 가지고 있고 또 방향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소대변을 봤을 때 그런 냄새도 있고 그래서 냄새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친구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빛에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화장실이 아주 밝은 빛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물건들이 대부분 다 흰색, 아주 많은 흰색 타일들이 있고 다른 장소와는 좀 대비되게 좀 차가운 그다음에 밝은 성질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에 좀 예민한 친구라면 이 아이가 좀 편안해 할 만한 그렇게 환경으로 좀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것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어렵지는 않나? 이 부분을 꼭 고려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바로 오븐 착석 가능이에요. 저희 소변이나 대변 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으로 가서 5분 이상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혹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at least 5분은 아이가 착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화장실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단한 동작 모방이 가능해야 돼요. 화장실 훈련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기본 스텝들이 있고 각 스텝마다 아이가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작들을 가리켜야 되고 그 동작들을 가리키기 위해선 동작 모방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동작 모방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간단한 동작,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물건을 어디다 넣고 어디다 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 모방 기술이 가능한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부터 연습시키시기 바래요. 자, 여섯 번째는 1단계 지시 따르기가 가능해야 돼요. 같은 이유죠. 여러 가지 지시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기술이 아직 없다 했을 땐 이 기술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주 복잡한 기술일 필요는 없어요. 화장실 훈련 시 사용할 만한 그런 간단한 지시사항 정도를 따를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보상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화장실 훈련 별로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사용할 거냐면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보상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나 저거 하기 싫은데 그래도 저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혹은 활동 혹은 간식 먹으려면 이거 먼저 해야 돼. 이런 first 된 요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름이 화장실 훈련하기 정말 너무 좋은 시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날이 더우니까 바지나 옷을 벗겨놓기에도 너무 괜찮고 또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름방학 때 화장실 훈련 시작하는 거 너무나 추천을 드리는데 이 화장실 훈련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아이한테 기본 룰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일 이상은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이 시간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고 몇 주 동안 방학 내내 집에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렇죠? 하지만 최소 5일 이상은 엄마나 부모님이 아이와 계속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이 기본 룰을 가리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훈련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큰 변화가 있는 이벤트가 없을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새학기, 전학, 이사, 동생이 태어난다 등등. 만약에 7월에 화장실 훈련 시작했는데 9월에 전학을 가야 된다, 9월에 동생이 태어난다 했을 때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잘 하던 것도 다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이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예견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전에 시작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최근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잘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선행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쵸? 5분 착석도 가능해야 하고 다른 사람 지시 따르기도 가능해야 되고 간단한 동작 모방 이해 혹은 보상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어린 경우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먼저 연습한 후에 그 다음에 치료사하고도 라포가 잘 형성되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실 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헤비 트레이닝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이미 강의로 다 만들어 드렸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필요한 자료들도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넣어드릴 테니까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화장실 훈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소변 훈련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게 아까 음료수를 마시는 걸 통해서 우선 저희가 기회 자체를 좀 플렉서블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쉽기도 하고 방광 조절이 관략근 조절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혹은 센터에서 화장실 훈련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훈련으로 학교에서 혹은 공공 화장실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대변 훈련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낮소변 훈련과 밤소변 훈련 동시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밤소변 훈련은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낮소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방광이 조절이 된 것이 가능해져야지 자는 중에, 무의식 중에도 방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밤소변 훈련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나요? 꼭 이번 여름에 시작을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여름이 시기가 좋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화장실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화장실 훈련 잘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네, 치료사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더라도 부모님들이 정말 잘 참여해 주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이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화장실 훈련 아니더라도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